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2월 네 번째 주입니다. 이렇게 2월도 가나 봅니다만 아직 안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을 보게 되면 매우 요상합니다. 뭐가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자고 일어나면 그냥 추론도체만 쭉 가고 있고 정신없는 상황 쪽에서 그런데 왜 우리 2차 전지는 이 모양입니까? 갈 듯 말 듯. 근데 2차 전지 안에서도 딴 게 가버려요. 이럴 때 또 궁금하면 똑똑 계십니까? 혹시 알려주셔야죠 라고 저희가 꼭 모셔야 될 분이 있죠. 오늘도 윤석천 평론가님 모시고 2차 전지 얘기 다시 한번 살살 또 달래가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2월달 이게 음력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좀 늦긴 했지만 저희가 뵙는 건 또 구정이니까 이제 음력 본격적인 이제 1월 달입니다. 네. 어떻게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요즘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전기 2차 전지 섹터에서는 갈만한 기업들과 아직 그 호재가 좀 덜한 기업들과 이게 좀 온도 차가 좀 확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 요즘 보면은 엔캠 날랐죠. 그냥 원캠이 돼버렸어요. 혼자 막 독주하고 있고. 저거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투자 아이디어인데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같은 섹터에서도 새로운 게 막 치고 가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속상해요. 뭐 아무래도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좀 순환매가 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가령 뭐 미국 역시 뭐 FEOC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 전해액 기업들이 사실은 그 중국 기업들이 완전히 배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수혜를 입을 거다라는 기대로 사실은 전해액 기업들이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사실 분리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소음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분리막 자체도 중국 기업들 완전히 배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본 기업하고 우리나라 기업들하고의 싸움인데 지금 뭐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중국 분리막 업체들하고 굉장히 많이 거래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 그 수혜가 이제 사실은 한국 분리막 업체들한테 갈 거다. SK I 테크놀로지입니까? 뭐 I 테크놀로지도 그 다음에 뭐 WCP WCP 급등 중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많이 갔을 거예요. 많이 갔는데 사실은 제가 그 분리막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소음들이 사실은 있었죠. 이쪽에 이제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캐펙스 투자가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돈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지금 말씀하신 두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어느 정도 캐펙스 투자가 일어났고 물론 이제 감가상각 같은 거는 좀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겠지. 특히 또 뭐 WCP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기술적인 강점도 있고 또 뭐 사실 일본 기업들이 분리막에서는 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설비 투자를 별로 안 하잖아요. 좀 조심해야 하잖아요. 일본이 그런 이제 성격들이 있으니까 짠돌이 차린 고기.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그 양극재라든지 기타 소재 업체들이랑 달리 사실은 이 분리막의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가격이 안정적이고 소재 구하기가 좀 쉽죠. 사실 이게 그러니까 뭐 업황 사이클에 따라서 그 소재 가격이 막 지금 양극재 업체들처럼 리튬 가격이 막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게 그런 어떤 위험성도 좀 적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게 제2의 엔캠으로 보고 살까요? 저는 며칠 전에 다행히 조금 했어요. 그럼 전화 좀 주시지. 혼자만 또 하시고. 그럼 지난주에 부르셔서 모셔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까워.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중국 분리막 업체에 사용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줄여야 되는 거니까 최소한 그것들의 상당한 부분이 사실은 한국 업체들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러면 뭐 이런 SK I 테크놀로지보다 WCP가 더 시장에서 낫다고 보는 거죠? 나는 계속 얘기하지만은 그러니까 등치가 큰 기업들을 등치가 큰 기업들의 그걸 갖다가 별로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같은 값이면 SK I 대기업 됐고 그런 거 뭐 됐다는 건 아니고요. 됐다는 건 아니고 작지만 강한 기업.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비중을 가져가는 편이라서
그러면 예. 지금 못해도 한 12% 수익이 나셨을 거고, 이야, 예, 네, 축하드립니다. 예. 이런 아이디어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같은 2차 전지 안에서도 이렇게 FEOC를 통해서 중국 못 들어오게 되면 거기다 북미 투자, WCP도 북미 투자를 한다고 하다가 그 확정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확정은 안 돼 있죠. 대신 이제 그게 뭐 전액처럼 뭐 신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거는 아니니까요. 사실은 음극재는 전액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그 셀 공장 옆에 붙어 있어야 되지만 그 신선도 때문에 사실 분리막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좀 덜하겠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유럽에도 이제 공장이 제가 알기로는 진출해 있는 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추가 이제 뭐 어떤 그 캐펙스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북미 지역에 이제 성장이 가시화되면은 그게 당장 급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지만 이제 사실은 그래서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의 어떤 발전 단계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양극재 발전. 네, 맨 처음에는 이제 미드니켈 양극 다결정 양극재가 그렇죠. 말이겠죠. 그다음에 하이니켈 다결정 양극재. 그다음에 다결정 미드니켈 다결정 하이니켈 다결정 그다음에 이제 단결정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다결정하고 이제 단결정으로 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단결정에서 더 앞으로 나갈 게 소립경 단결정 아닙니까? 잠시만요. 소구경도 아니고 소입경이라고 하더라. 소입경 단결정. 이게 뭐 그 다결정과 단결정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열 안정성이 이제 단결정이 좋죠. 압연에 강하고 압력에 강하고 단결정보다 단결정이 더 좋은 거죠.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 가는 거고. 그래서 요즘 이제 양극재 업체들 중에 올라가는 기업들 보면은 단결정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소입경 단결재를 갖다가 생산하는 기업들. 이게 뭡니까? 잘 아시잖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양극재 말고 좀 딴 거에 정신 팔려 가지고요. 신소재라고 이제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코스모 신소재가 사실은 이제 뭐 그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LG 화학이라든지 단결정 양극재를 다 만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소입경 단결재를 갖다가 지금 혼합을 해서 쓰잖아요. 그거에 이제 원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이제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 경험이 많다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코스모 신소재라서 사실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가는 거고요. 뭐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2차 전지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보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단결정 양극재가 쓰이는 범위들은 앞으로 점점 그리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이볼트 그 미드니켈 같은 경우도 단결정 양극재가 필수인 거고요. 4680 원통형 배터리, 파우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단결정 양극재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4680 배터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테슬라가 우리나라 에너지 솔루션에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 4680 배터리 같은 경우 보게 되면 23년에 10기가와트 아워에서 25년에 한 150기가와트까지 늘어날 거고요. 15배네요. 30년에 그게 한 650기가와트까지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결정 양극재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소입경 단결정 양극재가 필연적으로 섞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겉대를 뭘로 만들어요? 배터리 케이스. 니켈 도금 강판으로 만들. 그래서 그 회사들이 가는 거예요. 괜히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이 지금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왜 이 기업은 안 가고 이 기업은 이렇게 갈까라는 걸 갖다가 의문시하는데. 근데 동원 시스템즈도 거기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죠. 근데 이건 왜 안 갈까요? 근데 그거는 뭐 아직도 저기 이제 캐펙스 숫자를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줄 알고 있는데요. 뽑아낸 건 TCS들이. 그 공상 증설도 거의 뭐 끝나가는 줄 알고 있고요. TCS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몇 가지 어떤 섹터 내에서도 몇 가지 흐름에 기초해서 사실은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보면 요즘에 또 한참 핫한 게 나노신 소재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이틀 만에 거의 뭐 한 50, 60%쫙 뽑았다가 지금 약간 조정은 받고 있는데 이거 분위기도 그거죠. 아니 이제 중국 거 배제한다며 중국제 이제 흑연, 천연흑연, 인조흑연 안 들어가고 이참에 그냥 실리콘으로 바로 넘어가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거 뭐 대주전자재료도 그렇죠. 이쪽으로 또 변한 것 같은데 이쪽도 괜찮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그쪽에 대해서는 크게 사실은 뭐 저는 큰 관심은 사실은 사실은 없습니다. 음극재는 됐고. 음극재도 사실은 이제 나중에는
그 리튬 메탈 응급제로 가겠죠. 네. 리튬 메탈 응급제로 가는데 예, 그 거기에 사용되는 리튬 역시도 예. 사실은 소위경 단결정이 되지 않으면은 리튬 메탈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 덴트라이트 현상을 갖다가 그 소위경 단결정이 막아주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약간 기술적인 분야인데 네. 혹시 그 응급제가 쭉쭉쭉 자라가지고 예. 분리막을 갖다가 침범할 수 있어요. 그럼 쇼트가 발생하면서 불이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네. 정신 하나도 없는데 평론가님 저 이과시죠? 아닙니다. 와, 문과인데 막 나오시네요. 아니 근데 쭈루룩 제가 나오시네요. 이런 전문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투자를 할 때는 네.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다 투자해서 뭐 이득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좀만 하면 WCP 한 저점에서 나같이 살 수 있다 이런 거.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제가 롤 모델을 삼아야 사실 됩니다. 뭐 예. 그거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네. 벌써 몇 개월 전에 그 유명한 그 저기 그 보고서가 하나 있잖아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아, 그런 보고서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어느 투자증권에서 나왔는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몇 개월 전엔 그걸 좀 간과한 측면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요즘 들어서 다시 좀 부각을 받는 게 아닌가. 예. 그다음에 그 거듭 얘기하지만은 앞으로는 그 다결적 양극재에서 단결적 양극재로 갈 거고요. 네. 단결적 양극재의 그 방향도 발전 방향도 역시 소립경으로 점점 갈 수밖에 없다. 네. 그게 왜 그러냐? 원통형 배터리에 다 쓰일 거고요. 예. 그다음에 하이니켈에도 쓰일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하이볼트 미드니켈 우리가 이제 LFP에 이제 완전히 LFP를 물리칠 수 있는 네. 어떤 그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네. 이쪽에도 전부 다 그 단결적 양극재, 소위경 단결적 양극재가 쓰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미드니켈에서 사실은 높은 전압을 견디려고 하게 되면은 그렇죠. 양극재 사이즈가 단결정이 돼야 되는 거고 입경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수혜 기업들이 그래서 가는 거고 먼저 가는 거다 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수익이 나는구나. 다시 한번 느끼면서. 아.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네. 시장이 이제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이제 2차전지가 바닥을 찍었어. 그렇게 되면 그걸 안고 저희가 보통 할 때 뭐 양극재 쪽에서 대표주자 포스코 퓨처엠 뭐 에코프로 BM 이런 것만 막 쳐다봤는데 네네네. 저희가 거의 그래서 왜 안 가 이러고 있는 사이 옆에서 막 거의 파티가 벌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죠. 거의 뭐 옆에서는 거의 맨 처음에는 전해액이 완전히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질주를 시작을 한 거고. 예. 전해액이 사실은 이제는 좀 과매수 구간이다라는 어떤 판단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시총이 예. 벌써 엔캠이 예. 와 5조 6천억 이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한 처음 출발할 때가 올해 1월달 보니까 1월달부터 뛰기 시작한 게 이게 4배가 났네요. 그 숨겨진 그렇죠? 시총을 예. 포함하면 한 8조 정도 될 거예요. 7, 8조 될 거예요. 그렇죠. BW 발행한 예, 거 BW 발행한 예, 것들 전부 다 포함하면 한 8조 정도 되는 거니까. 8조 와. 예. 근데 그게 예. 최고로 갔을 때 예. 제가 이런 말 드리면 좀 그런데 예. 사실은 그게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얼마 나올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계산이 안 예. 돼요 지금요 저는. 요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지금 5조 넘어갔을 때부터도 그냥 못 따라가겠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주변 아이디어만 갖다가 에이 차라리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갔으니까 제2의 인캠 찾아라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그 예. 지금 사실은 뭐 글쎄요. 예. 그게 그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한다면은 네. 비이성적 과열을 제외한다고 하면 예. 사실은 일단은 지금 과매수 구간에 들어간 것 같다. 과매수 그러니까 구간에. 이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뭐 차익 실현을 했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예. 이제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다른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또 2차전지 쪽은 네. 워낙 이렇게 대책이 급등하게 되면은 시총이 확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저희가 뭐 얘기하는 이제 패시브 자금들 확 들어오고 또 조금 있으면 MSCI 또 5월달 바라보고 거기 편입 들어갈 거다 그러면 또 그거 갖고 한번 또 레벨업 할까봐. 그래서 더 올라가도 원래 강한 게 더 강해지는 이런 게 작년부터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아직도 안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냥 부러운 거죠 마냥요. 근데 뭐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지만 신규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일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에 관련주들에 투자하시는 거는 지금은 좀 신중해야 될 때라고 보는 게 사실은 뭐 합리적인 그 투자 행태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 비슷한 전액 쪽에서 네. 동아기업도 있을 거고요. 네. 네. 솔브레인 홀딩스도 있을 거고. 네. 또 주가 보면은 다 그냥 그리고 뭐 첨보도 있을 거고. 네.
이런 회사들은 대안으로 대용으로 어떻게 좀 뭐 해보면 안 될까? 첨보는 엄청 빠졌는데요. 네. 글쎄요, 뭐 첨보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액 쪽에서 지금 뭐 그 동아기업 솔브레인 홀딩스 그다음에 덕산 데코피아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뭐 아무래도 그 전액 시장에서 포지션 자체는 엔캠이 워낙 크고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25년인가 캐파를 볼 때 솔브레인 홀딩스가 2위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특정 섹터, 2차전지 섹터나 특정 섹터에서 대장주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뭐 이런 표현이 좀 거칠지 모르지만 좀 조정을 보이기 시작하면은 사실 다른 쪽들은 또 좀 조정을 보이는 게 사실은 뭐 일반적인 패턴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주도주는 섹터 내에서 주도주는 살짝 안 꺾거든. 나머지는 따라갔다가 더 많이 꺾이는. 그렇죠.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장 보니까 그 덕산 데코피아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바로 그런 영향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제2의 엔캠을 찾는 게 아니라 엔캠 조정받으면서 사는 거 어떨까요? 그러면 엔캠 조정받으면서. 그런 뭐 투자 방식은 괜찮죠. 그 다음에 지금도 사실은 지금 아주 2차전지 섹터에서는 좋은 기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널려 있어요. 지금 오늘도 이제 그 마이닝컴에서 그 스팟으로 뉴스가 나왔죠. 미국이 그 나발리인가 그 돌아가셨잖아요. 러시아에.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신규 제재를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알루미늄 가격하고 니켈 가격이 선물 가격이 지금 거의 뭐 한 2~3% 계속해서 올라가고 어제 있거든요. 급등했습니다. 그 바닥에서 급등하는 바닥에서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메탈 가격이 사실은 리튬 가격 자체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조금 올라갔다가 약간 좀 내려가는 텐데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을 가고 있는 거고요. 이런 메탈 가격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기미를 보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2차전지 섹터 특히 그 양극재 업체들 그다음에 뭐 셀 업체는 빼놓고요. 일단 양극재 업체들의 그 작년 그 말 그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가장 큰 타격을 준 게 사실은 메탈 가격 하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극재가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시기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메탈 가격이 조금씩 반등하는 시기가 될 거다. 이런 시기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지금 아주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뭐 그 리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제가 요즘 가장 이제 주목해서 본 거는 그 국제 에너지 기구가 발표한 게 있어요. 그 IEA죠. 뭐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공신적인 세계 최고의 공신적인 기관인데 앞으로 15년 동안 리튬이 40배가 더 필요하다. 15년이면 2040년. 앞으로 15년 동안 약 40배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다음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켈 가격, 알루미늄 가격 올라가고 하게 되면은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동박, 알박, 그 니켈 가격 올라면 니켈, 도금, 강판. 그렇죠. 그다음에 리튬 가격 올라가게 되면은 양극재 업체들이 일단 어느 정도 그 탄성을 받을 거고요. 그렇죠. 이런 어떤 분위기 자체들이 사실은 지금 무르익어 가고 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러면 글로벌 유동성은 다시 또 살아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원자재 가격들을 촉발시키는 당연하게 그렇죠. 메탈 가격이 올라가고 저희한테 또 도움인 거죠. 이 2차전지 업체는. 그게 금리 인하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 투자 포인트를 제공하는 게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그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는 거는 달러 가치가 절하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코모디티 가격은 달러 가치로 매겨지는 거니까 당연히 거기에 부응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뭐 그 전기차 시장에 뭐 캐즘 현상 뭐 이런 걸 갖다 계속 얘기하는데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를 빚을 안 내고 사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게 단 뭐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뭐 1억 5천이든 몇 억이든 물론 뭐 그 이상 가는 그 슈퍼카를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에이 그 뭐 주지 돈으로 이렇게 주지 하지만 뭐 최소한 뭐 한 1억 5천 이하 정도를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할부금융을 끼고 하잖아요. 특히 할부금융을 끼고 해야지 또 싸게 살 수 있잖아요. 할인도 해주잖아요. 그럼 뭐 미국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전기차에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뭐냐면 일단은 금리가 낮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할부금융이 이렇게 자동차 할부금융이 높은 상황에서 누가 자동차를 살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두 가지 효과들. 하나는 이제 전기차
그 금리가 인하되면 인하될수록 네. 그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탈 가격, 그 달러 절하로 인한 코모디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네. 이런 두 가지의 어떤 호재들을 갖다가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금리 인하가 가져올 수 있는 파장들은 또 여러 가지 바뀔 수 있는데, 근데 요즘 또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게 지금 피해 관련된, 네네네. 광물 가격, 네. 리튬 가격 네. 이쪽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바닥은 들어왔다 라는 쪽으로 보는데, 이제 막상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쪽 이쪽에 대한 수요 확대는 아까 말씀하셨던 금리도 물론 있겠지만 네네. 정책적인 것도 조금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뭐예요? 그 배출가스 기준을 갖다가 네. 원래 27년에서 32년까지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그 드라이브를 걸어서 예. 그걸 규제를 갖다가 강화하기로 했는데 네. 30년까지는 좀 발걸음을 좀 늦추겠다. 네. 대신 32년까지는 목표를 갖다가 완전히 달성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그게 어쨌든 뭐 그게 그 전기차의 어떤 전환의 어떤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들이 그로 인해서 생길 수는 있겠죠. 야, 조금 내연기관차들이 조금 버틸 수는 있겠다 그러는데 네. 이게 미국의 이 시스템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그 환경청에서 실시하는 게 이제 바이든의 행정부가 이걸 내세운 거고요. 네. 이미 예.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네. 사실은 그 기업 평균 연비 규제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성차가 자기들이 1년 동안에 계속 생산을 해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연비를 맞춰야 돼요. 평균 연비를. 네. 근데 지난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입니까? 지난해 벌써 21kg예요. 아. 리터당 21kg. 리터당, 예. 내연기관을 생산해서 이 21kg를 어떻게 맞춥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미 엄청난 벌금을 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규제가 이게 중복 규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배출가스 기준을 갖다가 조금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예. 도로교통 안전국에서 벌써 이걸 시행을 하는데 예. 이 기준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내연기관을 만들어서 지금도 배출권 사오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에서 예.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내연기관을 갖다가 더 많이 만들 거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기업이 내연기관을 더 만들지 전기차를 더 만들지는 네. 결국은 소비자들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는 내연기관을 살까 아니면 전기차를 살까 할 때 네. 앞으로 엔트리급이 늘어나고 몰륜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네. 과연 누가 내연기관차를 살라고 하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네. 그게 하나의 어떤 추세 트렌드로 지나가게 되면은 가령 나한테도 그래요. 너 다음에 무슨 차 살 거야? 네. 너 나한테 누가 물어보면 나 다음에 전기차 사야지. 중요한 건 돈도 좀 빌려주고 살아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예. 아니,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특정 우리가 옛날에 휴대폰 그랬잖아요. 네. 휴대폰 바뀔 때를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버티던 사람들 많았어요. 피처폰으로.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때 뭐 그 비싸고, 017, 예, 011 예. 이런 거예요. 예. 뭐 이런 거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 스마트폰 다 쓰잖아요. 그 순간이에요. 그걸 갖다가 보통 그렇죠. 이제 뭐 그 철학적인 용어로는 양질 전화의 법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좋은 법칙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물이 끓을 때. 예. 맨 처음에는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그 밑에서는 계속 액체가 기체로 변하려고 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전기차 전환의 흐름을 갖다가 누가 억지로 막는다? 못 막아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린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25년, 26년을 갖다가 빅뱅 폭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이 바이든의 그 배출가스 기준 그 완화 같은 경우가 사실은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거든요. 예. 근데 그 27년에 한번 되오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네. 사실은 내연기관차를 웬만큼 사라고 해도 아주 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내연기관차 안 삽니다. 네. 이것 때문에 전기차의 어떤 뭐 페이스가 늦어져? 네. 가는 길이 늦어져라고 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단견인 거예요. 이런 어떤 행정명령 하나로 행정조치 하나로 거대한 어떤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이번에 약간 믿었던 민주당에 네. 바이든마저 이 표를 좀 생각하고 네. 전미노조죠 음. 이쪽 AW인가 이쪽을 음. 이제 포섭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네. 썼다라고도 분석을 하는데 네. 예. 그러면 이제 또 뒤에 오시는 네. 그분 네. 예. 트럼프 네. 대통령은 네.
더 이게 세요. 이게 세다 보니까 예, 아예 시장에서는 이제 아예 트럼프 리스크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그런 쪽으로 왔을 때는 또 타격은 얼만큼 있을지 참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IRA법을 폐기하는 건 어려운 거고요. 네. 미국의 양당이 합의를 해서 한 거고 네. 사실은 지금의 그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그 섹터에 들어가 있는 그 주요 기업들이 사실은 전부 다 공화당 우세 지역이거나 스윙 스테이트에 전부 다 포진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전부 다 그래요. 민주당 강세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는 스윙 스테이트인 거고요. 발음이 잘 안 돼요. 네. 나머지는 전부 다 공화당 우세 지역에 전부 다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단독으로 진출해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다 조인트 벤처예요. 뭐 스텔란티스라든지 뭐 지금 얼티엄 셀즈라든지 뭐 이런 걸로 전부 다 그 미국 기업들하고의 그러니까 GM과 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 얼티엄 뭐 셀즈. 그다음에 그 뭐야 포드하고 SK하고의 합작. 스텔란티스하고 뭐 누구하고 SDI의 합작 뭐 이런 형식으로 전부 다 합작형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만약에 IRA 보조금을 줄이거나 AMPC 그 어떤 거기서 주는 그 어떤 세액 공제 같은 걸 덜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일반적으로는 자국 기업들에서 손해가 가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해당 지역의 그 공장 이미 공장들 다 들어오고 지금 건설 중에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25년, 26년 뭐 계속해서 이제 열어갈 텐데 거기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걸 갖다 우려한다고 하면은 자시 IRA법을 갖다가 폐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보통 대통령이 바뀌면은 아니면은 특정 어떤 기업의 수장이 바뀌면 전임자 지우기를 하죠. 당연히 하려고 시도를 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단지 그 어떻게 보게 되면 레토릭에 불과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IRA법을 갖다가 만약에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폐기한다 그러면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폐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더 강화하는 그다음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젠다 47에 보면은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갖다가 내연기관 형태로 해가지고 어떻게 부흥을 시킬 거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부흥을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뭐 GM 지금 이름 바뀌었지만 클라이스 스텔란티스 그다음에 포드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 다 망했던 회사들입니다. 구제금융 받아서 다 살아나는 회사들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구제금융 받아서 내연기관차로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미국이 진짜로 자동차 사업을 부흥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자동차 패권을 사실은 일본하고 독일한테 뺏겼었잖아요. 내연기관차. 이걸 갖다가 전기차로 전환하면은 자동차의 어떤 패권, 잃어버린 패권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기차를 부흥시키려고 하니까 새로운 강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떡하니. 중국. 전기차, 배터리 다 잡고 있단 말입니다. 메탈까지 다 잡고 있다는 얘기. 뭐 BYD 뭐 CATL, BYD,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기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중국을 막아내야지만 자기들한테 어떤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인데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2차 전지 잘해. 동맹국이야. 뭐 일본도 어느 정도 뭐 분리막이라든지 이런데 좀 소재 이쪽에 좀 강점이 있어. 자기들도 우리나라의 공장들 다 유치하게 되면은 그 어쨌든 뭐 미국 내에 GM, 포드, 스텔란티스 다 제조 공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할 수 있다. 한판 승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미국의 엘리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드의 그 경제 참모진들을 보게 되면은 뭐 라이트 하이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대중국 강경파예요. 그렇죠. 거기에 한국을 견제한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관세 부과한다라고 해요.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미 FTA를 갖다 개정을 해야 돼요. 다시 폐기를 하거나. 근데 양쪽 의회가 또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구해서 2차 개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개정이 한두 해 걸립니까? 만약에 개정 협상을 시작을 한다고 합시다. 트럼프가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게 단기간에 끝나요? 질질 끌어서 끝나지도 못해요. 트럼프가 개정 협상한 게 문재인 정부 때 개정 협상 만료됐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는 이런 걸 그런 거 갖다가 저는 기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쓸데없는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주식하면요 없던 걱정도 생기고요. 수익이 다고 있어도 걱정이고 더 빠져버리면 걱정이 그렇죠. 그냥 잠을 건강도 막 안 좋아지고요. 그렇다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의 하나의 이걸 내가 왜 시작했지? 막 이러고 있지만.
근데 예. 우리가 거대한 흐름이라고 하는 거 네. 그게 이제 뭐 좋게 말하면 구조적 성장주고 세상은 그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 인공지능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로 가는 흐름이라든지 거기에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일시적인 소음들은 어디서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가령 뭐 메탈 가격이 급락을 한다거나 뭐 트럼프 일부에서는 리스크라고 하는데 네. 저는 뭐 또 한 번 강조하지만 트럼프 때 우리나라 경제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도대체. 그렇게 큰 염려를 했지만 그건 그렇죠. 예, 예. 생각보다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건 있었습니다. 예. 북한의 김정은하고 사진 찍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뭐 말은 굉장히 거칠게 하지만 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밑에 있던 그 볼튼인가요? 존 볼튼이 예. 북한하고 전쟁하자고 그랬어요. 그랬었죠. 예, 근데 트럼프가 말렸잖아요. 예. 그리고 잘랐고요. 예. 그다음에 중동하고도 그 원만하게 했고요. 예. 오히려 갈등이 없었습니다. 네. 말은 굉장히 거칠고 강하게 하지만 협박과 예. 칭찬에 매우 능하다. 평을 들어오면.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평이 뭐냐면 굉장한 실용주의자다. 예. 이런 평이 있어요. 비즈니스맨이니까. 예.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먼 길을 갈 때는 소음이라는 게 노이즈라는 게 없을 수는 없지만 네. 그거는 노이즈에 불과할 뿐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국제 정세까지 살짝 저희가 다뤄보고 온 저희 경제 서브였습니다.